프로그램 모니터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현재 편집 중인 시퀀스를 미리 보기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창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편집 작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소스 패널에 있는 동일한 기능을 제외한 프로그램 모니터에 있는 특히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인터페이스는 에디팅 모드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으로 실습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다음과 같은 시퀀스를 생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는 소스 모니터와 기본 기능은 동일하지만 편집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조절해 줄 수 있는 소스 모니터에는 없는 단축 버튼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의 시퀀스 클립에서 불필요한 부분의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 모니터 하단의 리프트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부분이 삭제되고 그 부분의 갭이 생성됩니다. 즉 드러내기 기능으로 클립을 제거하면서 다른 클립들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익스트랙트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에서 선택한 클립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그 공간을 자동으로 당겨서 빈 공간을 채워줍니다. 주로 타임라인 상에서 빈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클립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소스 패널의 인서트와 오버라이트 버튼이 선택한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내려주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리프트와 익스트랙터 버튼은 편집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타임라인에서의 클립 위치 조정이나 삭제 작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소스 모니터에서 프로그램 모니터로 드래그해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 타임라인에 소스 클립 1, 2, 3을 순서대로 편집하고 4번 클립을 소스 모니터로 임포트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커서를 2번 클립의 가운데에 두고 화면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스 모니터에서 적당한 지점에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서트 버튼을 클릭하면 4번 클립은 타임라인의 2번 클립 사이로 인서트 편집되고 오버라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길이만큼 덮어 씌우는 오버라이트 편집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스 모니터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채 프로그램 모니터로 직접 드래그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의 다양한 방식의 편집 모드가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인서트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소스 모니터에서 제일 왼쪽의 그림으로 드래그하면 타임라인에 커서가 있는 클립의 왼쪽 위치에 인서트 편집됩니다. 작업을 취소하고 오른쪽 그림으로 드래그하면 커서가 위치한 클립의 오른쪽에 인서트 편집이 됩니다. 가운데 그림 위치로 드래그하면 타임라인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인서트 편집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측 하단의 리플레이스 그림으로 드래그하면 소스 모니터에서 선택한 클립으로 교체되고 우측의 오버라이트 그림으로 드래그하면 커서 위치에서 편집점 길이만큼 오버라이트 편집됩니다. 작업을 취소하고 이번엔 상단의 오버레이즈 위치로 드래그하면 커서 위치의 상위 트랙으로 편집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클립의 위치를 수정할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드래그하면 오버라이트 방식으로 편집됩니다. 만약 타임라인에 편집된 클립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경우 컨트롤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인서트 방식으로 편집되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클립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갭이 생성되면서 인서트 편집됩니다.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드래그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오버라이트 방식입니다. 소스 모니터에서 클립을 선택해서 드래그하면 화면처럼 오버라이트 편집됩니다. 인서트 편집하고 싶을 경우 컨트롤 키와 함께 드래그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프로그램의 클립 비교 단축 버튼은 시퀀스 클립의 변경 내용을 비교해주는 버튼인데 주로 클립의 컬러 비교 작업 시 유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화면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단의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모니터에 조절 전후 프레임을 비교해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모니터 상단을 보면 클립의 조절 전 상태를 보여주는 비포 화면과 조절 후 상태를 보여주는 애프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타임라인의 커서 위치에 있는 클립에 효과 등을 적용하고 효과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샷 또는 프레임 비교 버튼은 샷을 비교해주는 레퍼런스 화면과 선택한 화면을 보여줘서 인접한 서로 다른 샷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샷 비교 모드와 프레임 비교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컬러 강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일반적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임 비교 화면을 선택하고 메뉴에서 윈도우와 루메트리 컬러를 선택합니다. 우측의 루메트리 컬러 패널에서 베이직 콜렉션을 클릭해서 컬러 메뉴의 세츄레이션 값을 줄여보겠습니다. 이때 프로그램 모니터의 채도 값이 다운된 결과를 전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 작업이 끝나고 이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단의 비교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프로그램 모니터의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프레임 비교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번엔 수정된 화면이 수정 전 화면으로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이번엔 화면의 변화를 위해 세츄레이션 값을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포 값과 변경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표시 옵션을 선택하면 클립 변경 내용을 세로 또는 가로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 보기는 기본적으로 효과 적용 전 프레임이 왼쪽에, 효과 적용 후 프레임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파란색 스플리터에 갖고 가면 커서 모양이 바뀌고 이때 클릭하여 좌우로 드래그해서 비교 화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로 보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모니터 방향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면 비교 화면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샷 또는 프레임 비교 버튼을 클릭해주면 비교 화면이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비교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한 값이 바로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샷을 비교할 수 있는 샷 모드 비교는 컬러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프록시 편집은 큰 해상도의 영상을 편집 작업할 때 특히 유용하며 미디어 인코더를 이용하여 프록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록시 파일은 모니터 하단의 프록시 모드 전환 버튼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프로퍼티를 선택합니다. 화면처럼 4K 해상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패널의 메타데이터 탭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창이 나타납니다. 우측에 사용자가 설정한 메타데이터 보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설정이 안 된 경우 1편 강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메타데이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탭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 보기를 합니다. 상단 메타 정보의 프록시 탭을 보면 해당 클립에 프록시가 생성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해상도가 큰 예제 클립을 소스 모니터에서 재생 컨디션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클립은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재생 상태는 아닌 듯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클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프록시 생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프록시 생성 창에서 두 가지 포맷을 선택할 수 있는데 H264를 선택하면 MP4 포맷을 만들어주고 퀵타임을 선택하면 MOV 포맷을 생성해줍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고 가볍고 쾌적하게 편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H264 로우나 미디움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자동으로 미디어 인코드가 실행되면서 위에서 선택한 포맷으로 프록시 파일이 생성되고 완료되면 닫아줍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메타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면 프록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편집은 프로그램 모니터의 프록시 전원 모드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프록시 파일의 재생 컨디션을 확인해 보면 훨씬 안정적인 재생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